네, 2022년 1회에 치러진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781번입니다. 레이저 가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레이저 가열을 딱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은 정밀한 가열이 가능하고요. 레이저빛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장이 짧은 레이저는 미세 가공에 적합하겠죠. 2번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아. 레이저 가열이 다른 건 괜찮은데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고속으로 가열할 수가 있다. 레이저 가열. 4번 레이저의 조사 면적을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781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782번입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1번에 광고온계에 나오면은 스테판 볼츠만과 조금 유사하지, 이름이 비슷하지만 스테판 볼츠만가 아닌 플랑크의 방사 법칙입니다. 스테판. 그래서 광고온계는 플랑크의 방사 법칙이고, 이번에 저항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저항값이 증가하는데 그 원리로 이용한 것이 저항 온도계입니다. 열전 온도계는 바로 나오는 것이 뭐다? 제백. 열전 온도계 제백이고요. 복사 고온계가 여기서 말하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783번입니다. 흑체의 온도 복사 법칙 중에서 절대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것. 파장이 짧아진다. 빈의 법칙이죠. 빈의 변이 법칙이고, 1번의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뭐다? 에너지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것이 스테판 볼츠만입니다.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방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고요. 784번입니다. 다음 중 시감도가 가장 좋은 광색이고, 시감도 가장 좋다 나오면은 황록색. 시감도 황록색. 이것뿐만 아니고 최대 시감도가 발생하는 파장 얼마? 555 나노미터도 기억해 주시고, 그때 시감도는 680 루멘포와트까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감도가 가장 좋은 것은 황록색. 파장 555 나노미터에 그 다음에 시감도는 680 루멘포와트일 때다. 785번 한번 볼게요. 계산 문제인데 양수량이 30세제곱미터/미니트입니다. Q가 30세제곱미터/분당이에요. 총 양정 H죠. H가 10m입니다. 양수하는데 필요한 펌프용 삼상 전동기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단상 변압기를 V결선에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냐? 펌프 효율이 70%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전체 V결선을 했을 때 전체의 용량을 구하는데 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QH분의 E타인데 여기 양수량이 분당이다 초당이다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분당입니다. 분당.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모에 6.12가 들어갑니다. 6.12 이타분의 QH. 초당이면 얼마? 분자에 9.8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됩니다. 6.12 곱하기 효율이 70%, 0.7분의 유량 30에 낙차 10입니다. 계산하면은 70.03kVA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겁니다. V결선이고요. 한 대 용량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V결선은 변압기 2대를 사용한 것이고 PV는 2대를 사용했지만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70.03이다.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에서 이렇다. 그러면 한 대 용량 P는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70.03을 하니까 40, 대략적으로 반올림하고 하면은 약 40
41이 됩니다. 41. 그래서 785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786번 볼게요. 786번. 권수비가 1대3의 변압기를 사용해서 교류 100V의 입력을 가한 후 출력 전압을 전파 종료하면 출력 직류 전압의 크기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만 그리면 보세요. 권수비가 1대3이랍니다. 1대3이고 교류 100V 입력을 100V 집어넣었습니다.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 얼마요? 나오는 전압은 300V가 되겠죠. 300V인데 그래서 전파 종료했답니다. 여기에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전파 종료를 하면은 이때 나오는 출력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요? 이 DC는 300 입력 전압 곱하기 얼마? 0.9배죠. 0.9. 전파 종료해서 출력은 0.9입니다. 이 값이 얼마예요? 300 곱하기 0.9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기가 이렇게 수치 270이 나온 것이 아니고 뭐 파이분의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0.9가 얼마냐면 파이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0.9가 나온 거죠. 그럼 얼마? 파이분의 600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786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다음 787번 볼게요. 단상 교류식 전기철도에서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장애를 경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압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AT, BT, 스쿼트 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AT는 뭐요?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는 거. AT는 BT는 이거 문제 답이죠. 유도장애 경감. 유도장애를 경감시키는 거. 스쿼트 결선은 뭐다? 불평형 감소시키는 것이 스쿼트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BT죠. BT가 뭐다? 부스터 트랜스포머에서 흡상 변압기가 됩니다. 788번 볼게요. 3단 유도전동기를 급속히 정지. 급정지 나오면은 역상제동. 급정지, 역상제동입니다. 789번도 보시면 금속의 표면 열처리. 표면, 피부, 스킨, 이펙트보다 표피효과죠. 표면 열처리 나오면은 표피효과. 790번 한번 볼게요. 전력용 반도체 소자 중 IGBT의 특성이 아닌 것은, 우리 IGBT는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컬렉터, 에미터,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IGBT는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이미터가 똑같이 오고요. 여기에는 SCR과 같은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인데 IGBT는 컬렉터, 에미터,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에 SCR처럼 똑같이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도통이 되는 것인데, 이 원리 구조를 좀 알고 설명드리시면은 이야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게이트 구동 전력이 매우 높다. 우리가 게이트에는 작은 펄스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펄스를 주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이렇게 도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동하기 위한 전력이 높아야 낮아요. 작은 펄스인데 낮습니다. 그래서 구동 전력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니고 낮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게이트와 에미터 간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보다 구동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 입력 임피던스는 높은 게 좋아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맞고요. 4번
소스에 대한 게이트 전압으로 도통과 차단을 제어한다. 이 게이트 전압으로 도통과 차단을 제어할 수가 있고, 4번 스위칭 속도는 FET와 트랜지스터 중간 속도로 빠른 편입니다. IGBT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답은 1번이 되고요. 계속해서 791번 볼게요. 금속관 공사에서 부싱을 쓰는 목적 너무 많이 나오죠. 금속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단면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하기 때문에 전선을 집어넣으면 전선 피복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부싱을 넣으면 전선의 피복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792번. 경환철에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할 경우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인데요. 경환철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경환철이 있습니다. 여기에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하려면은 먼저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볼세클입니다. 볼세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하는 것이 소켓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하는 것이 데드 엔드 클램프. 그리고 이것이 전선입니다. 전선. 그래서 경환철에 폴리머 현수회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볼세클, 소켓다이, 데드 엔드 클램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드 엔드 클램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장 클램프라고도 합니다.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볼 크레비스죠. 볼 크레비스.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793번입니다. 형광등의 점등회로 중 필라멘트를 예열하지 않고 직접 형광등에 고전압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기동하는 점등회로로서 전극이 기동 시에는 냉음극, 동작 시에는 방전줄에 의한 열음극으로 작동하는 회로는인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기동하는 점등회로로서 스타터 있죠. 스타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전자 스타터 점등회로, 2번 글로우 스타터 점등회로, 3번 속시기동 래피드 스타터 점등회로 스타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순시기동 슬립라인 점등회로가 된다. 빨리 동작한다에 의해서 순시기동 점등회로가 됩니다. 794번은 자주 나오죠. 특고압, 고압 저압에 사용되는 완철의 표준 길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900, 1400, 1800, 2400 이렇게 있고요. 3000이 아닙니다. 3000mm가 아니다. 795번. 다음 주 0.6에 1kV의 가교 폴리에틸렌 전원. 우리가 폴리에틸렌 하면은 E죠, E. 근데 가교 폴리에틸렌 하면 가교성 가주면 C가 됩니다. C. 그 다음에 비닐은 V가 되죠.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 C, 비닐 절연 V 해서 비닐 시스에서 V 하면 CV가 됩니다. 0.6에 1kV CV. 786번. 고압회로 및 기기에 단락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가 전력퓨즈입니다. 왜? 전력퓨즈는 끊어지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발생 빈도가 높은 과부하 이런 곳에는 전력퓨즈보다는 과전류 차단기 등이 더 적절하고요. 전력퓨즈는 단락 전용으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전력퓨즈를 과부하용이나 과전류용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은 전력퓨즈는 단락보호용으로 더 낫다는 거고요.
797번입니다. KSC 7617에 따른 내용관의 공칭 관전류는 몇 mA인가 합니다. 내용관 자체가 전압이 크고, 전압은 1000V 이상, 전압은 크고 전류는 작죠. 그래서 공칭 관전류가 얼마냐? 20mA입니다. 20mA. 공칭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798번입니다. 다음 1차 전지 중 음극 물질이 다른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공기전지, 망간건전지, 수은전지는 아연판이 사용되는데, 리튬 전지는 리튬 금속, 탄소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음극 물질이 공기, 망간, 수은은 아연, 그리고 리튬은 리튬 금속, 탄소가 되고요. 799번입니다. KSC 4610에 따른 고압 필회기의 전격 전압이 아닌 것은입니다. 전압은 RMS 값이다. RMS가 뭐요? 루트 민즈 스퀘어입니다. 루트 민즈 스퀘어에서 실효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효값이란 거고, 필회기의 전격 전압이 지금 해설의 표로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답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7.5kV, 24kV 이런 것들은 있고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74간입니다. 74. 75는 있는데 74는 아니고 174도 있고요.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00번 볼게요. 800번. 두 개 개소에서 한 개 전등은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는 스위치 방식이 뭐냐? 두 개에서 한 개. 예를 들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등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온오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온오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오고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3로 스위치 두 개를 이렇게 시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여기죠.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롭게 온오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3로 스위치 두 개로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도 한 개의 전등을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는 스위치는 3로 스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터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로터리, 옥력 소형 스위치, 마그넷 스위치도 있고, 푸시보드 스위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